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온라인 입설명의 강사 저는 이만기입니다. 우리가 2021학년도 입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수능도 연기가 되고 모든 입시 일정이 한 2주씩 전체가 수년됐습니다. 하다못해 사관학교, 경찰대학 모든 입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고3이 유리하냐 졸업생이 유리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3 여러분들은 3월, 4월 그 꽃처럼 아름다웠던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시기에 집에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했지만 좀 느슨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졸업생들은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그야말로 가열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보다는 졸업생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신경 마십시오. 왜냐하면 건국 이래 졸업생이 불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1년 더 하는 거잖아요. 2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이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졸업생만 연기된 것이 아니라 재학생 모두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 수능에서 졸업생이 유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3 여러분들 떨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제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졸업생 위주의 입시가 치러지지만 그래도 기회가 많으니까 용기를 내서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공부에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정말 지금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 때가 됐으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도 다가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 힘든 시기가 이어집니다. 용기 내시고요. 자, 이제 졸업생, 재학생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졸업생과 재학생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교육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생 여러분들은 2009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요. 고3 여러분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범위가 변할 수 있고 공부하는 내용이 변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고3과 올해 고2 같은 경우가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제도가 달라요. 그런데 올해 고3과 올해 졸업생들은 교육과정은 다른데 제도가 똑같습니다. 이런 아주 그 해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그럼 과연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있어서 수능시험의 범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순서가 됐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입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과목 자체가 이제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과목 시험 범위가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시험 범위고요. 일부 과목은 진로 선택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과학 같은 거에서는 2가 진로 선택인데 그것이 시험 범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과목의 이름 자체가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과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배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고3들은 늘 배워왔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졸업생 여러분들은 저 과목 난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지만 과목 이름은 바뀌었어도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에서요. 여기 이제 일반과 공통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하와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생 여러분들은 이 기하와 벡터가 정말 골치 아픈 과목이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2009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실은 알턴니가 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바뀐 게 불행할 수도 있지만 또 다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를 봤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사는 뭐 가볍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될 과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이고요.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9개 중에 뭐 2개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인 경우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 과목이요. 애들이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주로 안 합니다. 그죠?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좋은 대학 갈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은 카이스트 앤드 서울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투를 안 하니까. 근데 카이스트와 서울대학은 투를 해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를 하면 한번 지원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애들이 투를 안 합니다. 엄청나게 점점 숫자가 줄어서 과학생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강의를 더 나가면 이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까지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보통 사회의 경우는 한국지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뭐 이런 거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인 경우는 우리의 영원한 것이죠. 지구과학 원, 그리고 생명과학 원, 화학 원 정도로 애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총론에서의 보통교과에 대한 과목인데 시험 범위가 주로 일반 선택에서 주로 나와 있고 일부 과목은 진로 선택에서 가져오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육위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죠?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런 걸 배우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도 있기 때문에 종합의 경우는 전 과목을 다 잘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학생부 종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숫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인 경우는 전 과목을 다 잘해줘야 됩니다.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잘하는 애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목 하나를 버리게 되면 낭패가 온다. 여러분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생활과 교양도 이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노리는 친구들은 이것도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6월 초, 6월 말, 7월 말, 7월 초, 8월 초 중간 기말고사가 막 다가오거든요. 그때 한 과목으로도 소홀히 하시면 어려움이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눈으로 보이시죠, 그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다 보이실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표기인데 이게 어떤 과목은 9등급, 어떤 과목은 A, B, C, D, 어떤 과목은 A, B, C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같은 경우도 올해 고3, 고2가 다르고 고1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점은 여기다 본론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학생부 기지요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2020, 2021, 2022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졸업생들이 봤던 시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고3들이 봐야 할 시험이고 이건 올해 고2부터 봐야 할 시험입니다. 올해 고3인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인 것이죠.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보면 수학 가형 같은 경우도 기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 여러분들이 특히 자연계생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준비하기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올해 졸업생이 는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대학을 통해서 애들이 대학을 안 가니까 오히려 기왕에 엎어진 김에 자고 간다고 반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고3들이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 그리고 매체인데 이 매체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언어. 근데 교과서를 보시면 이게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언어와 매체에서 이 언어가 종래에 뭐였냐면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 이게 문법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있고 수어도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요거 기울림 꼬르니 요거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건 뭐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고2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것이 공통이고 선택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국어인 경우도 독서와 문학 같은 경우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하고 언매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죠. 제가 미리 쭉 해보니까 문과 취향의 여러분들은
문이과 없습니다만 문과 취향의 여러분들은 화작을 많이 고르시고요. 이과 취향의 여러분들은 언매를 많이 골랐습니다. 뭔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3개 중에 확률과 통계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하중 선택인데 아마도 올해 고2 여러분들 기하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기하가 주는 그 느낌이 좀 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경우는 확통 아니면 미적분인데 근데 문제는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학교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대학은 꼭 미적을 해야 돼. 우리 대학은 미적을 안 해도 돼.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문과 여러분들은 대체로 확통을 많이 할 것이고 이과 여러분들은 미적을 해야만 명문대학,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탐과 과탐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올해 고2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올해 고2는 두 개, 사과탐을 합쳐가지고 2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탐 하나, 사탐 하나 골라가지고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학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이과는 과탐, 문과는 사탐을 고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3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고3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냐. 보통 많이 하는 게 생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많이 하고, 윤리와 사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이건 개인의 기호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과학인 경우는 물리 빼고 나머지 과목, 투 빼고 나머지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고2 같은 경우는 사실은 17개 가운데 2개를 골라야 되니까 아마 좀 수준이 낮은 대학에 가려고 치면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수준이 높은 대학 가려고 치면은 이과는 과학, 문과는 사회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법칙이니까, 규정이니까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인데 요즘에 그거죠. 아랍어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2까지는, 올해 고3까지는 아랍어의 열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왜? 아랍은 뭐 찍어도 4등급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몇만 명이 보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무모한 일이고 공부한 과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문제는 올해 고2부터는 아랍의 열풍이 끝납니다. 왜? 올해 고2부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평가로 지휘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알라의 은총, 수능 시험에서의 알라의 은총은 올해 고3으로 끝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표인데 이건 올해 고3들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늘 봐왔던 시간표니까 익숙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 이렇게 보는구나. 근데 1교시가 문제예요. 1교시 국어 시험 문제가 하얗게 보이면 그날 시험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국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사를 1교시로 올리자. 근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평가원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점심시간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어시험 시간에 담대하게 마음 먹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 시간이 잘 풀리지만 국어시에서 뭔가 삐끗하게 되면 하루 연종일 망치게 되니까 어떤 멘탈 관리도 중요한 사실이 지금 시험 시간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특히 사회과학 시간에 선택 과목이 문제지 교체하다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선택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평가원에서 사실 올해부터 할지 내년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행위를 막을까? 답안지를 적정으로 만들 건지 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나머지 시간표는 여러분 늘 봐왔던 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교육과정의 변화. 도대체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는가 하는 우리가 한번 눈으로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느냐? 물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세하나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국어에서
반모음 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졌다. 너무 어렵다. 우리가 뭐 세종대왕님한테 편지 쓸 것도 아닌데 왜 저런 걸 배워야 하느냐.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내용은 빼놨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어는 사실은 교육과정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일반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은 범위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업생들과 재학생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 수학인데,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연립일체 방식 같은 경우는 삭제합니다.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부등식의 영역은 경제 수학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없었던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집어넣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적분 2인 경우도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런 경우는 수학 1으로 옮겨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분할 모비율의 추정은 전문교과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은 고교 수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백은 고급 수학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특히 기하와 벡터는 전문교과로 옮겨갔다. 물론 일부 내용은 남아있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이번 제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과목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빠지고 들어가면서 졸업생들의 부담이 덜어졌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수학 시험을 치르기가 작년보다 훨씬 쉬워졌다 이겁니다. 물론 훨씬까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수업 내용의 요지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도 국제관계 같은 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건 빠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그 비중도 적거니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수능 시험과 연관이 깊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알아만 두면 좋을 내용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내용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와 수능 시험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점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국어인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어와 매체 가운데 언어만 출제한다. 그러니까 매체 부분은 빼고 문법 부분만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옛날과 시험 범위에서 큰 변화는 없다. 올해 고3, 올해 졸업생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어인 경우는 졸업생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딸 거 없다. 변화가 돼 있어도 우리는 다, 예를 들면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미 우리는 문법의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쯤에는 졸업생 경우는 각 재수학원에서 이미 그 교육과정상 달라진 부분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미 강의를 끝냈을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수학인데, 수학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과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표시해 보시면 나형은 문과가 보는 거예요. 가형은 이과가 보는 건데 성취 기준 과목 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고3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많이 줄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올해 수학시험 보기가 부담이 덜었다. 물론 새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적고, 이거죠. 새로 들어간 거는 양이 적고 나온 게 양이 많다. 그런 얘기고. 또 새로 들어간 거는 어렵지 않은데 나온 게 어려웠다.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올해 고2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니까 문과, 확통, 이과, 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얘기 들으면 또 어떤 수학생은 또 야, 뭐하러 미적을 하니? 기하를 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쭉 보면 이건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수학은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자, 눈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또 보시면 가형관형 수학원은 공통 범위가 되겠는데, 보시면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문과 애들한테는 새로 들어가는 그런 범위가 되겠다. 그런가 하면 과거 미적분에 나오던 건데 문과 애들에게 들어간다.
과거 수학 투에. 그러니까 요 과거, 요건 졸업생들의 내용입니다. 졸업생들이 현재 교육과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새로 들어가는구나, 요 부분 빠지는구나,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2는 나형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나형 시험 범위가 되겠는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과거 미적분에 있던 것이 같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구분구적 보면 삭제가 됐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한결 여러분들이 부담이 든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눈으로 보이시죠, 그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형 같은 게 미적분인데 보시면 우리가 아까 기백이 없어졌다는데 기백에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기백에서 미적으로 온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미적분부터 기백. 그러니까 기백에 있던 것이 일로 왔다. 미분으로 왔다. 이런 것들 여러분 아마 이 문과생은 잘 모르는 이과생은 금방 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보면 문과든 이과든 새로 배우는 게 많긴 한데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구나. 이거 뭐 그렇게 두려운 상대가 아니구나. 정도만 이해했다면 오늘 강의의 소기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사실 저는 수학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 배운 게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본 것도 있지만 뭐 벌써 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여러분 수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학은요 정직합니다.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수학이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가 수포자입니다. 수능 시험 보는 날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임하시기를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하는 시험 범위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의상 가져왔지 안 봐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보세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눈으로 지금 쭉 보시겠습니다만 단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 제가 결론지어 딱 얘기합니다. 졸업생의 경우에 올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전체 3분의 1입니다. 그럼 3분의 1을 새로 배워야 돼?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기하와 벡터가 빠지잖아요.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제가 굴지의 수학 선생님들에게 여쭤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3분의 1을 새로 배워야지만 그 배워야 하는 부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수를, 반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이지. 이러니까 여러분 니들 재수해.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의 경우 이건 문과생 역시 나형도 지수로고 상학함수가 새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형이든 나형이든 간에 새로 배우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총량적인 면에서 줄였기 때문에 또 새로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Don't worry, be happy.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인데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수를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요. 보시면 약간씩의 변화.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껴넣거나 빠지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되죠. 한국사는 사실 상식적으로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능 시험에 나오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와 사상인데 보시면 이게 윤리 똑같은 명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너무너무 달라요. 특히 윤사는요. 외울 게 너무나 많아요. 생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워낙 과목이 쉽다 보니까 비비 꽈서 내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윤사는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사가 좋습니다. 뭐 이거는 누구의 멘트냐 이런 게 나옵니다. 노자냐 공자냐 순자냐 아니면 뭐 증자냐 뭐 어려워요. 공자냐 맹자냐서부터 그런 뜻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사하시면 됩니다. 한국 지리 역시 뭐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한 문제가 많아요. 한국 지리니까 디테일한 게 나오죠. 그 대신 세계지리는 어때요? 좀 범위가 넓으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리는요, 지리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한국 지리하는 사람은 세계 지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말려도 안 듣습니다. 그냥 격려하시고 잘하도록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지리 보시면 좀 범위가 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단원만 세분데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동아시아사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근데 또 역사도 지리처럼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말리면 큰일 납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공을 무섭게 해서 거의 박사급 수준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용기 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사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큰 사탕 같다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마디로 변화가 있어도 짐을 덜었습니다. 학습의 양이 많이 줄었다. 학습해야 할 분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과목이 두 개가 아니라 과목 이름이 바뀐 겁니다.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법과 정치를 배웠고요. 올해 고3들은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 뭐 분량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더 중시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경제 많이 선택하지 않지만 약간의 변화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 가운데 고득점, 수능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경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논술을 할 때도 경제를 선택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회문화도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아마도 그 논술 같은 거 볼 때, 면접 같은 거 할 때 유리한 과목이 사회문화고 크게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과목은요, 뭐가 나오느냐 볼까요?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사실은 큰 변화가 없고 있다면 약간의 그 학습할 양을 덜어낸 것 정도. 그러니까 2009에 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습의 양이 줄었습니다. 여러분에겐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제 고3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덜어진 걸 못 느끼지만 졸업생들은 보시면서 아, 많이 덜어졌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1, 화학 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1과 지구학 1이 있는데 거의 뭐 약간의 그 제목상의 변화 정도가 있지 내용상으로 큰 변화는 없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학습량이 줄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 들어간 것은 많지 않았다. 여러분 그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로 어려운 게 빠졌습니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요. 어려운 게 많은데 어려운 걸 많이 뺐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보시기에는 한결 부담 없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졸업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마 6월 모의평가 교육과정 평가도 6월 모의평가에서 아마 이 교육과정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시험 보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이제 생2와 G2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단원상의 변화가 있지만 커다란 주의기는 뭐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시험 범위가 줄었다. 학습할 양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졸업생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2와 G2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수능 시험의 변화를 같이 본 것이죠. 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사실은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공부했다면 열심히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부디 올해 입시에서 졸업생 여러분들, 재학생 여러분들 성공하셔서 내년 봄에는 코로나가 없는 아름다운 꽃피는 3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